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해외 요인부터 살펴보면, 은행 사태가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좀 안정적인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투자들이 본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시티즌스 은행이 SVB를 인수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는 이제 당국에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해 준다. 그러니까 이제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좀 벌 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은 이런 형태로 이제 수습이 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난번 버전입니다만 어쨌든 크레딧 스위스를 UBS에서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우려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재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이제 고비점을 좀 넘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문제가 터져도 이런 형태로 빠르게 수습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안도감을 잠깐 주는 그런 이유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은행주 주가 자체가 반등을 하면 좀 안도하는 분위기인데,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장중에 30% 급등했다가 좀 줄이긴 했지만 어쨌든 12% 올라갔고, JP모건은 양봉 2.8% 올라갔고, 그다음에 도이체방크 미국 ADR 같은 경우도 4.7%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올라가면서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지만 한숨 돌렸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표를 보면 그 미국의 국채금리 올라갔잖아요. 사실 국채금리 너무 올라가면 부담이 되는데 지금은 워낙 빠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빠지면 경기 침체로 지금 당장은 좀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진정이 됐다. 그리고 제가 신용경색, 금융시장 위기 이런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테드 스프레드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빠진 거는 좀 미미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이제 한숨 돌렸다. 예. 깔끔하게 정리됐다가 아니라 일단 한숨 돌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투자 심리가 불안정하다라는 것도 이제 좀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큰 고비 넘겼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이 얼마나 금리를 올릴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동결적, 5월에 이제 동결하는 쪽 확률이 높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대2, 9대1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좁혀졌습니다. 6대4 정도 비율.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금리가 안 올라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해석하다 보니까 금리 안 올라가? 그러면 신흥시장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부정적인 어떤 인식, 주장 이런 것들도 있는데, 마이클 리스 이 사람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어쨌든 실적 우려 때문에 증시는 하락할 거다. 아직 인플레이션 관련된 영향이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일관되게 경고를 하고 있죠. 다음에 이제 마르코 콜라노비치도 미증시는 이미 1분기에 정점을 친 상태다. 경기 후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빠질 거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는 이미 인플레이션은 극복이 됐다. 원자재라든가 주택을 비롯한 몇몇 지표를 봐서는 가격이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극복이 된 상태다. 이런 어떤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가들의 의견을 보면 한 8대2나 7대3 정도로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로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좀 안정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이제 만들어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어떤 재료를 보면 그 디램이 3분기부터는 공급 부족이 될 거다. 이게 이제 당초보다 한 분기 정도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로 보면은 이런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기까지는 공급 과잉인데 3분기부터는 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급은 조절이 돼서 이제 아마도 공급 부족으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여기에다가 이제 LG 디스플레이 재료까지 더해져서 이게 또 OLED 모멘텀으로 또 해석이 됐거든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OLED 모멘텀 투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LG 디스플레이도 올라가고 OLED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하게 움직이고 이런 어떤 형태가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시진핑 측근을 만난 자리에서 통신이라든가 바이오 부분에 투자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더라. 그래서 오늘 또 통신 장비주들이 또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업종별로 뉴스에 대해서 좀 반응을 많이 했어요. 예, 이런 형태로 나오면서 이제 좀 상승 종목 수가 다양해지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은 오늘 업종별로
좀 갈려서 매매했고 전체적으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 선물에서 굉장히 투기적이에요. 지금 이제 한 8천 계약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선물을 너무 많이 샀다가 팔았다. 예, 변동성에 좀 치중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매매한 종목을 보면 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이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고, 다음에 자동차주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X 세미콘, LG 이노텍 이런 종목군들이 좀 들어가 있고, 매도 쪽에서는 이제 좀 그 2차 전지, 화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관은 뭐 금융투자가 매수 주체였기 때문에 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른쪽에 가 있긴 한데, 근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많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텍, 세미콘 이런 것들이 좀 매수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며칠 전에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외국인들 선물 매도를 쳐도 금융시장 매도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다. 보통 그러고 나면 이제 지수가 돌리거든요. 근데 어제 그제 이제 그런 신호 나오고 나서 오늘 올라간 것도 좀 하나의 공부 여러분들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2차 전지 다시 또 매도로 일제히 던졌고요. 그다음에 엔터, 바이오, 게임주 뭐 고르게 이제 종목별로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근데 워낙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수의 특징을 찾아보기는 좀 쉽지 않았고요. 근데 기관이 오늘 되게 특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관을 좀 크게 담았는데, 일단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좀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는 좀 엇갈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에코프로비엠은 또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를 보면 게임주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통신 장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IT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뭐 BH, 인탑스, 하나마이크론, 뭐 두산테스나 유니셈, 솔브레, 원익QNC, 유진테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시장에서 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했는데, 이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공개 후에도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쭉 가게 되면, 그 이후에도 들어오게 되면 아마도 봄 때까지는 계속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추이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를 보면 지금 블랙록에서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블룸버그에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인하 안 한다. 그러니까 인하를 하는 경우라면 극단적인 경기 침체가 오거나 뭐 은행 사태가 엄청나게 타격을 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금리 인하 안 할 거다. 시장이 착각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의 어떤 반등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를 전제로 하는 거였거든요. 또 이게 좀 흔들리는지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나올 텐데, 매출이 37억 달러 정도 예상치가, 이게 좀 불과 1년 사이에 한 반토막 나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주당 손실을 67센트, 66센트 정도 보고 있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더 클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코멘트, 그 다음에 주가의 반응,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에서 하이닉스가 오늘 제법 올랐는데 그걸 좀 연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이 최근에 10일 중에서 9일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ADR은 90밖에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이 후유증이 그냥 2차 전지주하고 로봇주가 총대를 맬 거냐, 아니면 이제 그게 시장 발목까지 잡을 거냐.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는 아직은 이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이 종목들이 다른 종목들 발목까지 잡아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발목을 안 잡으려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냐면, 이제 대한 종목들이 막 나와주거나 2차 전지가 다시 가거나 그런 흐름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움직임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뭐 특징적으로 움직인 종목들은 제가 코멘트 살짝 한 건데, 어쨌든 대한주, 반도체, 게임, 다음에 이제 뭐 제약 바이오 이런 것들, 뭐 통신 장비는 시가총액 비중이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지 그걸 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차트는 미국의 이제 빅스 지표라는 거,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번에 보면 27을 안 넘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같은 경우 30대까지 넘어가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지표는 한 달 동안 S&P 500 지수가 얼마나 변동성을 보일까요? 이거를 수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올라가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 하락 쪽으로 보통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일종의 이제 여기에 엮여 있는 프로그램 매도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해지를 많이 했다, 하락 쪽 우려를 되게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번에 의외로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행주에 국한된 문제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와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키는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도이체뱅크하고,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그 두 가지 뉴스가 자꾸 튀어나오면 나올수록 이게 조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현재 버전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그 두 개가 자꾸 이제 번지면서 뉴스를 키우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당분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하여튼 관련된 내용 나오면 계속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에도 제가 열심히 데이터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자료들 뭐 이런 것들 열심히 올리고 있으니까 뭐 꼭 보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증시 시장 브리핑 해드리는 것들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는 이제 동영상 강좌 카페에만 전용으로 여기에만 전용으로 올리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료들을 열심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봐주시고 또 직접 올려주실 수도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00원꼴로 가입할 수 있는 이벤트는 이번 주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특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